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화요일 RK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이메일을 스스로 공개하는 바람에 러시아 내통 의혹만 더욱 키우고 있다는 파문은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의 이메일에 따르면 러시아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 트럼프 후보를 지원하려고 시도했고, 트럼프 캠프는 힐러리의 타격을 가할 정보라면 좋다며 러시아 도움을 받으려고 적극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전합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내통 의혹이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정황 증거들까지 쏟아지면서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힐러리의 타격을 가할 정보를 갖고 있다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났다고 뉴욕타임스가 연일 보도하자 트럼프 주니어는 이메일들을 스스로 공개했으나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공개한 이메일들로 러시아가 검찰 수뇌부까지 나서 힐러리의 타격을 가해 트럼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문건과 정보를 갖고 있다며 조직적으로 접근했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려 적극 나섰던 것으로 확인해주는 결과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반발한 듯 공개한 이메일들에 따르면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지난해 6월 9일 뉴욕 트럼타워에서 만남을 주선한 사람은 랍 골드스톤이라는 영국 출신 뮤직 홍보 담당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러시아 팝스타 예민이 롭에게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 정부 인사와의 만남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했고, 예민은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은 러시아 부동산 재벌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매우 유착되어 있는 아버지의 요청을 듣고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예민의 아버지는 러시아 검찰총장으로 보이는 인물과 만난 직후에 아들을 시켜 힐러리의 더티한 러시아 정부의 공식 문건과 정보들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주니어에게 만남을 타진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민의 아버지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공동 주최하는 등 거래를 해와 친분이 있으며 아들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로 나타났습니다. 중개인인 랍을 통해 팝스타 예민의 제안을 들은 트럼프 주니어는 힐러리의 더티한 정보라면 매우 좋다라고 이메일로 회신한 후에 지난해 6월 9일 트럼프 타워에서 나탈리아 베셀리스카야라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게다가 나탈리아라는 여성 변호사는 푸틴 대통령이 임명한 현재 러시아 연방검찰총장인 측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검찰총장까지 나선 러시아 정부의 조직적인 트럼프 당선 운동이었고, 트럼프 주니어를 중심으로 선거 캠프가 러시아 도움을 적극 모색한 내통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LAC가 빠르면 2024년, 늦어도 2028년에는 세 번째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는 9월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지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오는 9월 13일 페루 리마에서 2024년과 202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LAC는 지난 1932년과 1984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OC는 2024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 경쟁을 벌여온 파리시와 LAC를 두고 미래의 올림픽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 두 도시가 적임자로 판단되면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중심으로 두 도시가 차례로 올림픽을 개최하도록 추진했던 계획이 성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of really great importance for the future of the Olympic Games because in ensuring stability of the Olympic Games for 11 years is really in our world something extraordinary. LAC의 2024 올림픽 유치위원회와 함께 스위스 로잔에서의 유치 경쟁에 참여했던 에릭 가세티 LA 시장도 이제 가설이 아닌 현실이 된 이번 결정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ow that the rules have changed, and I've always said I can't take a hypothetical. Today is the first moment, literally minutes ago, where this no longer is a hypothetical. We will sit with our team, Paris will sit with its team, we will look at our options, and of course,
Whether it's 28 or 24, both cities have to look at what their needs are within their cities and the possibilities of how you best can do the games. LA시와 함께 2024년 하계올림픽 최후의 경쟁자로 남은 파리시의 안느 히달고 시장도 이번 IOC의 결정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표현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J'ai conscience de vivre avec vous un moment historique, vous l'avez dit, avec cette décision qui permet désormais une double attribution et qui recherche 3 gagnants, le comité olympique et les 2 villes. Monsieur le Président, je veux vous remercier parce que je pense que vous avez été visionnaire. 이제 IOC 측과 LA시 그리고 파리시가 오늘 결정에 대해 9월 13일 전까지 어떠한 결론을 내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시가 2024년 유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LA시는 2028년 올림픽 개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각 도시별로 고려해야 될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오는 8월 달에는 2024년과 2028년 올림픽 개최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IOC 측은 내다봤습니다. 지난 1984년 LA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사용됐던 LA 메모리얼 콜리세움 앞입니다. LA시의 2024년 또는 2028년 하계 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구부등선을 넘어선 가운데 새로운 올림픽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KTV 뉴스 조항규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자 없는 무인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버와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와 렌트카 업체는 급부상하겠지만 대형 차량 제조업체들은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규제 당국이 실제 도로에서 무인차의 시험 주행을 보장하는 새 규정안을 제안해 이르면 내년부터 무인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무인 자동차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거나 아예 운전석 핸들이 없다는 점에서 유인 자율주행 기술과는 구분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 DMV는 무인차가 교통사고가 나는 상황에 대비해 원격 조종자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신 시스템이 완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무인 자동차가 우버,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전기차와 같은 시대에 등장하게 되면 차 소유주 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버는 지난해 볼보와 파트너십을 맺고 샌프란시스코와 피츠버그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리프트 측은 앞으로 5년 안에 사내 모든 차량이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전기차 열풍을 일으킨 테슬라 역시 무인 자동차의 리더격입니다. 우버나 리프트는 무인차의 대중화에 힘입어 세계 최대의 렌트카 또는 리스 운용업체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세르지오 마르치온의 최고 경영자는 10년 안에 거대 완성차 업체가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폭스콘처럼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에 무인차를 조달하는 제조업체로 전락해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웬만한 양산차 업체들이 살아남으려면 구글, 애플과 같은 인류 IT 기업들과 손을 잡고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립니다.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와 렌트카 업체는 뜨고 대형 차량 제조업체들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할 시점입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 2순위 승인일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반면에 취업 이민 3순위는 전면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은 한 범주의 승인일만 2주 진전됐을 뿐 거의 모든 순위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김태국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8월 비자 불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2015년 4월 1일로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7월까지는 오픈 상태였기 때문에 그린카드를 최종 승인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갑자기 2년 3개월이나 후퇴한 것입니다. 반면 취업 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접수일은 물론 최종 승인일까지 아예 전면 오픈되었습니다. 취업 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7월에도 2017년 6월 8일자로 사실상 오픈 상태였으나 8월에는 아예 커런트 오픈으로 개방된 것입니다. 우선 취업 이민 2순위의 접수일은 8월에도 오픈돼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승인일도 10월에는 2018 회계년도가 새로 시작되면서 다시 전면 오픈될 것으로 국무부는 예고했습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2010년 12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1년 7월 22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로 유일하게 2주 진전됐으나 접수일은 2016년 4월 8일에서 제자리했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0년 11월 1일에서 접수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7월 8일에서 접수일은 2005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4년 5월 8일, 접수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에서 허가 없이 음식물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한항공 상무 54살 A씨와 아시아나항공 상무 51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두 항공사는 2012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내 라운지를 운영하며 지자체 허가 없이 뷔페 음식과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승객에게 조리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항공사 마일리지를 차감하거나 신용카드 결제한 것이 응시점 영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두 항공사가 라운지를 위한 공간을 상업시설이 아닌 업무시설로 더 저렴하게 임대한 데다 음식점업으로서 내야 하는 세금도 내지 않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연간 매출액은 대한항공이 10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두 항공사 측은 공항 라운지가 일부 탑승객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일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업하는 일반 음식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와이 지역에서 육군에 복무 중이던 한인 혼혈 남성이 이슬람 국가의 기밀을 넘겼던 정황이 포착돼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됐습니다. FBI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올해 34살 이케이카 엘리강 중사가 군 관련 서류를 ISIS에 불법으로 넘기고 테러 조직을 훈련시키려고 한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습니다. 기소장에는 강 씨가 ISIS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다만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며 하와이를 위협하려는 증거는 없었다고 FBI는 전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수상한 정황을 포착한 육군 내부 조사과와 합동으로 1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강 씨를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강 씨는 지난 2011년 이라크, 2013년 아프가니스탄에 각각 파견됐으며 군 복무 중 뛰어난 성과를 내 메달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강 씨는 한국에서도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강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체포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해외에 파견돼 군 복무를 할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시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8개국 10개 도시에 대해 취했던 기내 랩탑 반입 금지 조처가 속속 해제되고 있습니다. AFP통신은 이 조처가 적용되는 국제공항 10개에 대해 4개로 줄였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 공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와 리야드, 이집트의 카이로,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국제공항이라고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요르단 암만과 쿠웨이트, 터키 이스탄불, 카타르 도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와 두바이 등 6개 공항은 해제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21일 중동 아프리카의 10개 도시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에 대해 휴대전화보다 큰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조직 이슬람국가 IS가 전자기기를 활용한 항공기 폭탄 공격을 모의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2일 아부다비 공항을 시작으로 랩탑 반입 규제를 잇따라 해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일제강점기에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지사 고 김병인 여사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이 수여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오늘 오전 대한인 국민회와 광복회,
흥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병인 여사의 처남 이성길 씨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을 전달했습니다. 김병인 여사는 지난 1940년 일제에 맞서 중국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 산하 혁명여성동맹을 결성해 독립운동을 지원해왔습니다. 김병인 여사의 남편인 이준식 장군 역시 광복군 제1대 대장으로서 모병과 훈련 임무 등을 전개하는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오픈뱅크의 비영리단체 오픈청지기 재단이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개최한 사랑의 크루즈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7일부터 3박 4일의 일정으로 멕시코 엔시나다를 방문한 이번 사랑의 크루즈는 라디오 코리아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통해 사연을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선정된 총 32가정 104명에게 무료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젊은 부부를 위해 선상 결혼식을 열어 함께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또 참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찰스 김 아이캔 회장과 영김 전 주하원 의원의 특별 강연과 깜짝 메시지 영상으로 감동을 더하는 등 가족애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어졌습니다. 민김 회장은 이번 사랑의 크루즈 이벤트로 오픈뱅크와 오픈청지기 재단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행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하루에 석 잔 마시면 수면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암연구소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유럽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12% 낮고 하루에 두세 잔 마시는 사람은 18%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커피를 마시면 생명을 연장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연관성은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